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스페이스 사연 올라온 동영상 보셨는지요?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전 콘서트 때 있었던 스페이스 사연들이 모아서 올라왔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방송했으면 좋겠다,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생기고요. 어쩜 저렇게 스윗하고 다정할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오늘도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부는 계속됩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소아암재단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선한스타 1월 가왕전 상금 200만 원을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서 임영웅 씨가 선한스타를 통해서 누적 기부한 금액은요 7,235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지난 고향 콘서트 때 이렇게 기부한 금액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기사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뭉클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부를 하시는구나 생각했던 이전 마음과 달리 저런 기부를 통해서 정말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하니까 가슴 저 밑에서부터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뭉클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문요한 박사님 교육을 김혜경 님이 가셨었는데 제목이 이거네요. 오늘 나를 돌보는 시간. 강의를 하러 오신 정신의학과 문요한 박사님 아래층에 중국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인분께서 일이 끝나고 나면 색소폰을 자주 부셨대요. 근데 윗집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시끄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음악이 참 듣기가 좋아서 일 끝나고 힘든데 그 색소폰까지 연습을 하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내가 좋아서 부르는 거고 하다 보니 잘 되고 성취감에 희열을 느낀다. 고되고 스트레스 받는 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희열이 되니까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강의 중에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 희열을 느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살면서 그런 희열을 느끼시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고민 없이 김혜경 님이 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떨 때 희열을 느꼈냐라고 문요한 박사님 질문을 하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좋은 노래에 감동하고 덕질할 때 희열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김혜경 님이 아티스트 임영웅 씨 얘기를 한 게 아니래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덕질을 할 때 희열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사님이 바로 임영웅 님을 덕질하고 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니까 그렇죠. 좋은 팬 활동, 문화 활동에도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인정하는 마음과 정신에 평화를 주는 아티스트 임영웅, 이 마음이 들어서 그날 교육이 너무 즐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것에는 스포츠, 합창, 등산, 요리, 산책,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때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올해 꼭 하고 싶은 걸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또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를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소풍이 기대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삶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교훈적으로 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너무 어둡게 그리지도 않고 슬픔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학적으로 그려내면서 우리 삶에 다가올 그 일에 대해서 공감을 끌어내는 영화인데요. 새 대배우의 연기가 아주 큰 몫을 차지했고요. 그 여운을 자작곡인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한층 더해주는 바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맨키로 살다 죽으면 쉽다, 재밌게 라는 극중 대사처럼 인생은 마치 짧지만 즐거운 소풍과도 같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데요. 스크린 개봉작의 이 세 배우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시고 계시고 임영웅 씨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삽입이 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 씨 팬들의 눈길도 사로잡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문희 김영욱 배우의 케이크 촛불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이 노년의 우정도 젊은 층에게 충분히 공감되는 포인트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진짜 이 영화에서 임영웅 씨의 노래 잘 부른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또 한 번 감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배우의 우정을 그린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꼭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줄 친구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마음 깊이 했었답니다. 이번 I am Hero 투어 2023의 스페이스는 진짜 히트작 중에 히트작인 것 같습니다. I am Hero 투어 2023 대전 콘서트 스페이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너무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이름은 죄 많은 남자, 그 이름은 임영웅, 출생아기 이름 순위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번 콘서트에 유난히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된 사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니까요, 임영웅 씨가 대전 콘서트에서 스페이스를 진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스페이스를 진행하면서 임영웅 씨가 예전보다 목이 많이 튼튼해졌다고, 목이 좋아진 것 같다고 사연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도화와 선생님을 만나면서 목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콘서트를 다니면서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 건강하고 윤택해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사연만 여러 번 돌려보신다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공부하고 살아온 지난 25년, 미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모태솔로로 늙어 죽을 것 같아요. 오빠 콘서트 온 김에 제 생애 첫 남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부터 5초만 남친 해주세요. 라고 하는 팬의 사연을 읽어줬습니다. 결혼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5초만. 사연을 들은 영웅시대 팬분이 안 돼요 라고 외쳐서 웃음을 자아냈는데, 임영웅 씨가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시험 잘 보라고. 그러면서 사랑해 파이팅 이라고 그 팬분이 원하는 대로 응원의 말을 전해주시고요. 관객석에서 팬들이 안 돼를 외치니까 임영웅 씨가 이제 이별하자면서 재치 있게 사연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연은 저도 들었었는데요. 사진 찍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사진 많이 찍으라고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사진을 찍고 나면 신경질이 나셨대요. 축 처진 눈꺼풀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래서 바로 상담받고 다음날 쌍꺼풀 수술을 하셨답니다. 예뻐진 눈으로 오늘 보러 왔어요. 영웅님께는 얼굴 수술 하지 말라고 하고선 취소할게요. 미안해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임영웅 씨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주근깨를 심어도 되고 수염을 달아도 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다정한 멘트, 아까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말이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하면서 팬들을 한 분 한 분 다 눈에 담는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으신데 왜 사진 찍을 때 신경질이 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박수를 청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쌍꺼풀 수술하신 분이 임영웅 씨한테 자신의 상황을 막 설명하는 그 리액션이 너무 귀엽고 아기 같았어요. 정말 임영웅 씨 콘서트로 오면 우리 모두가 소녀가 되는구나, 소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사연은 소년이 될 만한 사연이었어요. 5학년 6반 남자 영웅부대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강원도 정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부부 영웅시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저와 아들들을 제외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야? 라고 질투를 했지만 이제는 아내가 이분을 질투하신대요. 왜냐하면 영웅님이 꿈에 여러 번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기도 했었다고 하시면서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큐티하고 댄디하고 스위티하고 잘생긴 영웅님을 건설 현장에서 알린다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름을 김동우에서 개동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카메라 거기를 딱 비췄는데 진짜 주변에 다 남자분들이 신 거예요. 주변에 형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임영웅 씨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잘생기신 분이라서 개동우란 이름은 안 어울릴 것 같다고, 김동우 형님 계속 영웅시대로 남아달라면서 임영웅 씨가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고요. 다음 사연도 사진이 정말 귀여웠던 사연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집에는 영웅이란 이름의 아들도 영웅님 닮은 아들도 없으시다고. 그냥 아들만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9월 달에 푸들 한 마리, 까만 푸들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는데 드디어 우리 집에도 영웅이란 이름을 붙일 생명체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공통점을 찾았답니다. 머리숱이 풍성하구나. 너도 까맣구나. 이 두 가지 공통점이면 자격이 될 것 같아서 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험한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영웅이 너 이놈 새끼 아무데나 쌀래? 영웅이 너 자꾸 사고 칠래?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막 지우셨나 봐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보니까 욕인 것 같다고. 영웅이라고 불리게 택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푸들 강아지가 까마니까 까미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까미랑 열심히 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영웅님도 까미도 제 삶의 기쁨이랍니다 하시면서 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까만색 티셔츠를 입고 또 옆에 까미가 까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면에 임영웅 씨가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두 분이, 아니 한 분과 까미가 이렇게 보고 있는 너무 귀여운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강아지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임영웅 씨가 재차 하기도 했습니다. 저 키워도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다들 키우시면서 임영웅 씨 본인에게는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연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시어머니를 찾습니다. 잃어버리셨냐고요? 아니요. 임영웅 콘서트에 가셨냐고요? 맞아요. 사실 저에게는 아직 시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같이 콘서트 다닐 시어머니 구합니다. 아니면 같이 덕질하실 남편을 찾습니다. 하시면서 화진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전주 영웅시대인 화진님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님들이 주변에 계신다고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있기도 했는데 진짜 거기서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셔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님과 같이 콘서트 다닐 수 있는 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영웅시대 안에서도 좋은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사연은 바로 이건데요. 내 아내가 사랑하는 영웅군. 일주일 전부터 밥상이 달라지면 여지없이 주말엔 보따리를 한아름 짊어지고 사라지는 내 아내는 63세. 임영웅 군에게 간다는 사실을 안 지가 2년째 되셨대요. 광주 콘서트를 며느님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집안을 방석과 사진으로 도배하고 난 그때부터 임영웅 군과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투정으로 이 집은 내 집인데 언제부턴가 낯설어. 너와 영웅이 집에 얹혀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임영웅 씨를 40%만 사랑하고 본인은 60% 사랑해주면 안 될까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을 보면 설렘이 없어. 하지만 우리 웅이는 사진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가슴이 설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 오늘도 여지없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는 모습에 저 옆였는데 내일 또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면서 아무튼 명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건 다행이지만 그 행복이 내가 아닌 임영웅 당신 때문인 게 서운하지만 아무튼 고맙소. 꼭 한번 대질합시다. 하면서 사연을 쓰신 분은 안 오시고 아내분만 오셨답니다. 예, 그리고 남편도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근데 이 다정하게 사연을 써주신 남편분들도 너무 귀엽지 않으십니까? 예. 그 다음 사연은 손주가 곧 생기신다는 할머니, 예비 할머니의 사연이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5년 차에 얻은 귀한 손주인데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손주 이름 짓게 돌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이름을 떠올렸지만 사실 속마음은 영웅이란 이름을 쓰고 싶으셨던 거죠. 성씨가 제씨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 제영웅이 되겠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요. 당연히 며느리 아들 생각이 1순위고요. 특히 울집 이응, 기역, 티읕, 이응. 뭘까 했는데 영감탱이 없을 땐 이렇게 부른다. 임영웅 씨 한 사람으로 절레절레 하는데 손주 이름까지 영웅이라고 짓는다면 한바탕 전쟁이 나지 싶은데요.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설령 못 이긴다 해도 제 마음속 손주 이름은 영웅입니다 하시면서 예비 할머니, 제영웅 아가의 할머니가 이제 등장을 하셨고요. 성씨도 같은 임시성을 가지신 할머님이시더라고요.
와이파이로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너무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사연 중에도 손주 이름을 영웅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성이 안 쉬셔서 끝내는 못 짓게 됐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이 영웅이란 이름을 강아지의 이름으로도 영웅, 그리고 손주의 이름으로도 영웅, 아들일 수도 있지만 딸일 수도 있잖아요. 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에 꼭 남는 이름이 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영웅이란 이름을 짓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든 아티스트 임영웅 씨, 최애 아티스트인 임영웅 씨와 무언가 공통점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사랑이란 숨길 수 없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까미 사연을 보내주셨던 이분은 저한테 보낸 건 아니지만 천안에 살고 계신답니다. 근데 요즘에도 계속 까미가 조금 장난도 치고 말썽도 피우나 봐요. 그래서 그냥 계속 까미로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임다정 씨, 임영웅 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